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6월 세 번째 주간 부산 부동산 방송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역별 소식을 전하기 전에 대선이 끝난 지 또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가까이 됐는데 대선이 끝나고 저한테도 굉장히 좀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대선 끝나고 조금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기억해보면 저도 대선 끝나거나 무슨 이벤트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항상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 정부 때 무슨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전화 걸어서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많이 죽었냐, 뭐 거래가 완전 스톱됐냐 그런 거를 참 많이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 뭔가 새로운 호재거리가 있으면 또 분위기가 좀 좋아졌냐 나아졌냐, 거래는 좀 되냐, 문의가 있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분위기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대선이 끝나고 분위기가 어떠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는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좀 망설이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 금액이나 부동산을 한 개 산다 이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더 망설이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대선이 끝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겁니다. 예전에 뭐 비상계엄이다, 탄핵이다 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어지러웠던, 어수선했던 그런 기간이 길었는데, 그만큼 투자자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불안하고 망설이게 되고, 계속 그런 시기가 오다가 대선이 딱 끝나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그 이후로 저한테 또 연락이 많이 오고 제 아는 지인도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의외로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대선이 끝나고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문의가 많이 늘었고, 저뿐만 아니고 저도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 중개사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고, 그리고 거래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거래 안 되던 그런 구역도 거래가 슬슬 되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번 정부에서 계속 하는 말이 엄청난 금액에 뭐 추경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금리를 계속 내리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계속 좀 많이 오르고 한다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문의도 많고 거래도 되기 시작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타 소장님, 그럼 이제 사야 됩니까? 지금 사면 앞으로 무조건 이제 오릅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 사면 앞으로 무조건 오를 거다, 그건 모릅니다. 투자라는 게 무조건 오른다 그런 건 없습니다. 투자라는 건 무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상, 예측, 확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정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엄청 내렸다가 그리고 지금 계속 주춤하고 안 오르고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고, 뭐 지금 벌써부터 찌라시가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찌라시가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하겠다, 15억 이상 뭐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다시 금지하겠다,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지방은 이 부양하겠다는 이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의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은 지금 계속 오르고 매물이 없니, 지금 완전 매도자가 우위니 하는데, 계속 지방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지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계속 형성이 돼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자꾸 이런 찌라시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찌라시의 내용을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뭐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겠다, 취득세 중과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벌써부터 돌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점점점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내가 알아보고 있다.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실거주할 집을 계속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했을 때 지금이라도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투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매물이 많고 부산으로 치면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매수 우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구역별로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범천 4구역 소식입니다. 범천 4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냐?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드디어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6월 11일 날 진구청장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은 25년 6월 2일 이렇게 돼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그러면 조만간에 간편금액이 이제 발표될 거고 간편금액이 발표되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질 거고 내 간편금액 그리고 비례율 대비해서 권리가액이 나올 거고 이 권리가액 대비해서 조분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평형별로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은 해당 구역에 위치가 돼 있어서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로 돼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조합원으로 보면 평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내가 몇 평 할 건지 신청을 해서 해당 평형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진정한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사업시행 인가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범천 4구역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범천 4구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범천 4구역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여기가 범천 5구역입니다. 범천 4구역은 입지가 일단은 여기 범내골역이거든요. 범내골역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좀 가까워 보입니다.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철길이 있고 그래서 의외로 가기가 조금 멉니다. 조금 멀고 제가 2번 정도 걸어가 봤거든요. 왜 걸어가 봤냐? 예전에 제 아는 지인이 범천 4구역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형님 한번 어떻는지 보러 갑시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랑 따라갔는데 여기서 뭐 범내골역에서 내려서 6조를 이렇게 건너든가 하여튼 쭉 갔습니다. 갔는데 의외로 좀 멉니다. 멀고 여기 좀 약간 언덕이거든요. 지대가 높게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이 친구가 왜 범천 4구역에 관심을 가졌냐면 범천 기지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범천 기지창인데 이게 이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뭐 백화점이 서니 뭐가 서니 공원이 서니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범천 기지창이 없어지고 공원이 서든 뭐가 서든 좋은 게 생긴다 해서 상승장과 분위기가 맞물려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핫한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런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하락장과 동시에 범천기지창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게 맞물려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도 사실 범천 4구역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범천 4구역뿐만 아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모든 구역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천 4구역 한참 상승장 때 그때 고점에 하신 분들은 많이 좀 힘드실 건데 부동산은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하고 언젠가는 오른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가격도 많이 내렸고 팔리지도 않는데 나중에 진짜 또 상승장이 오거나 또는 범천기지창 여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기다렸다가 상승장이 오거나 가격이 회복해서 거래가 되면 파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높은 수익을 보고 팔리겠다 하면 끝까지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현대거든요. 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다가 관리처분 인간하고 철거하고 아파트 짓고 하면 결국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때 되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내가 자금력이 되고 버틸 수 있는 체력만 되면 수익을 볼 확률이 큽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내리고 세상이 진짜 무너질 것 같고 정말 하락장이어도 계속 버티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버티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는 이 못 버티겠다.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될 만한 가격에 빨리 팔고 그 돈이라도 건져서 다른 데 빨리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두 개 구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구역이 똑같은 내용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연산 11구역입니다. 연산 1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6월 11일 날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그리고 연산 13구역도 같은 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산 11구역, 13구역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다. 그러면 제일 큰 의미가 취득세 중과입니다. 예, 지금은 정비구역이 아니다. 그러면 취득세 2억 이하, 공시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다. 그러면 동시지가가 아무리 낮아도 무조건 중과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고,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입니다. 정비구역이 딱 지정됐다.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역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동의서를 빨리 걷어가지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로 이어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산 11구역과 연산 13구역이 어디 있냐? 한번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연산 11구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연산 11구역이고 여기가 연산 12구역. 여기가 이제 연산 13구역입니다. 연산 13구역이 여기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물만골역이 있습니다. 물만골역에서 13구역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멀리 있다 하는데, 요 보시면 여기 보면 또 연산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시양, 연제, 롯데캐슬 앤 대시양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가 있다. 요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700세대 정도 됩니다. 7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1000세대가 넘죠. 그래서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 구역과 이 구역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이 연산 이쪽에 재개발을 설명을 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아직 인기가 없다. 예, 여기가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끝나고 연산 이쪽에 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참 거래 안 되다가 여기도 이제 거래가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할 때 사두자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택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역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중과가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직 4구역 소식입니다. 사직 4구역. 자, 사직 4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조합 설립 인가 이 알림이 떴습니다. 예, 조합 설립 인가 알림이 떴는데 굉장히 조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합 설립 알림을 뜨고 제가 순간 사직 5구역이 조합 설립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4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직 5구역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막 블로그 이런데 막 찾아보면 2구역, 사직 5구역, 사직 3구역 다 사직 3구역 재개발, 사직 2구역 재개발, 사직 5구역 재개발 막 이렇게 용어가 돼 있었는데 사직 4구역만 앞에 가칭 이렇게 붙였거든요. 흔히들 사직 4구역이 이 사직 시리즈 중에서는 좀 늦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합 설립이 딱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조합 설립이 됐으면 또 큰 의미가 다물권자들은 입주권이 다 날아갑니다. 예, 조합 설립이 딱 되는 순간 내가 해당 구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땅도 들고 있고 주택도 들고 있고 도로도 들고 있고 했을 때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직 4구역 조합 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야 여기 내 관심을 가지고 사고 싶다 했을 때 다물건 자물건을 사면 안 된다. 그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기 전에 뭐 매도자한테 반드시
고지해라. 나무건자지 고지해라. 그러면 자기가 이걸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는 조합 설립 전에 다 팔았고 요거 한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자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거 한 개 빼고 다 날아간다. 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조합은 뭐 등록도 안 했고 그런 단계를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어르신, 선생님, 이거 빼고 다른 거 혹시 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을 했어도 특이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명시를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직 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또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직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위치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 방송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역별 설명을 할 때 항상 위치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직역이죠. 사직역. 여기가 사직 롯데캐슬입니다. 이쪽이 이제 사직 3구역이고 여기가 사직 2구역, 여기가 사직 5구역, 여기가 사직 4구역입니다. 지난 온천 5구역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온천 5구역이죠. 그래서 사직 4구역이 여기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직 4구역은 뭐 아쉬운 점과 장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지하철이 조금 멉니다. 예, 사직역도 멀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면 동래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동래역을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큰 길을 한번 신호도 한번 건너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동래역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장 영상으로 사직 이 시리즈들 한번 임장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려서 특히 사직 4구역에서 동래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한번 제가 직접 걸어보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면 여기가 이제 여고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직 2구역이랑 5구역이랑 3구역도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돼서 가까운데, 4구역은 조금 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미남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래서 임장 영상에서는 이 길도 한번 통학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겸 임장 영상에서 여기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직 시리즈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직 사고요, 아쉬운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했는데, 좋은 점은 여기가 세대수가 큽니다. 예. 다른 구역들보다 세대수가 크거든요. 다른 구역들은 거의 대부분 900세대, 1000세대에 살짝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사직 4구역은 18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그게 이제 다른 구역보다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직 시리즈들 제가 임장 가서 임장 영상을 쭉 촬영을 해서 그렇게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간 소식 방송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소식 방송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안 봐도 되고, 뭐 할타님 주간 방송 이것만 봐도 구역별로 소식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니 너무 좋다, 이런 칭찬 댓글도 달리니까 제가 그 댓글에 힘을 입어서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안 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간 방송만큼은 월요일날 이렇게 항상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서 의미 있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더 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 항상 이 멤버십 활용하셔서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